클릭 감사합니다. 삼투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의사를 강제 징발해 보낸다고 아우지탄강, 외국인 1조 6천억 팔았다, PC방 폐업 직원도 울었다, 위기 한국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겠습니다. 유사시 북에 남한 의사 빠져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외국인 코스피에서 1조 6천억 팔아치웠다, 사상 최대, 외국인 1.6조, 사상 최대 순매도 모두 받아낸 개미들. 저 어떡해요? PC방 폐업 통보하자 직원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 안 들으면 아우지 탄광 보낼 건가? 북의 의사 강제 동원 법안 추진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하루하루 경험하지 못한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살았느니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아우지 탄광 보낼 건가? 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자, 신현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기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남북의료교류법, 북의 남의료인 지원을 명시했다는 것이죠. 상상이 안 가는 법이죠. 재난기본법, 재난비축 물자에 의료인을 포함했고요. 신현영 우려된다면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뒤늦게 변명하고 있는데요. 치고 났다 항상 빼죠. 전공의협회,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들려 아우지 검진 의사 만드나? 중앙조선에 따르면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 정보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을 남북의료교류법 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안이 되겠습니다. 신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이 법안은 이달 3일 소관위인 대통위원회 심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관련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데요. 이 법안에서 문제된 부분은 구조 재난 공동지원 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 1항에 보면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항에 북한의 재난 발생 시 구조 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원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법안에서 한국과 북한을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제시한 것 내용을 세부적인 걸 보고 가장 문제된 부분이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라는 부분,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보내는 거겠죠. 북한에 일방적으로. 정부는 북한의 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또는 할 수 있고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이 되겠고요. 이것은 8월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이 지난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고 다음날 소관위 애통위원회를 심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관련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신 의원이 이 법안 제안 이후로 북한과 교류협력 범위가 아직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할하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 체계를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공동 대응 및 긴급 지원 부분이겠고요. 일방적으로 이제 퍼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로 특히 우리 보건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을 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필요한 지원이나 기도 감독을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요. 자, 결국은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환 때 의료 인력의 강제 운영법을 추진했었고, 한편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재난의료 때 의료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빚은 바 있습니다. 자, 입법 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 34조 1항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위축 관리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이 필요 인력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시스템 이 법안에 따라서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 5천 건의 의견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의사를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 참 전체주의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참으로 놀라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의사들이 그야말로 군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또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호스피서 자그마치 1조 1천억을 하루 만에 팔아치웠다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고요. 이것을 모두 이제 개미들이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1일 하루 동안에 1조 6천억에 넘는 매물을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가량 떨어뜨렸는데 1999년 이후 사상 최대 순매도였지만 개인이 받아내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17%만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빠져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2326.17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외국인들이 계속 돈을 빠져나가고 개미들이 언제까지 그것을 받아낼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단히 지금 위험한 순간에 있다. 잘 판단해낼 것인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우려, 공매도 금지 연장, MSCI 지수 리버랜싱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 원인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을 분분합니다. 한지영 케이프 투자증권연구원은 MSCI 지수 리버랜싱이 다른 요인보다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 이날 MSCI 지수 리버랜싱은 당일인데다가 외국인 순매도 가운데 1조 4,514억 원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나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차익 거래는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15개 이상을 묶어서 동시에 매매라는 5개 거래 프로그램 매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도 공세가 거셌던 배경으로 모건 스탠레스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한 기계적인 매매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MSCI 리밸런싱은 30일 국내 시간 내 종가 기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보통 상장 지수 펀드, ETF, 인덱스 펀드 등 패시브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국내 경기가 다시 냉각될 것이란 우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연구팀장은 이날 외국인 순매도는 지난 3월 패닉 국면에 버금가는 대규모 급류라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재확산도 분명히 외국인 이탈 자금에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야말로 살얼음판의 중심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떻게 해요? PC방 폐업 통보자 지금까지 오랬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아이가 수능인데 막막합니다. 다 처분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2개 남았습니다. 폐업 이야기를 꺼내자 직원도 울더라고요. 경기 안산에서 8년째 PC방을 운영해온 A씨는 30일 건조와 전화통화에서 폐업 신고를 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PC방은 주변에 영화관이 있을 만큼 번화가 위치해 있는데 한때 200대를 운영하던 PC방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올해 100대로 줄였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버틸만 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직접 나와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은
1명씩 3개월 운영하면서 버텨왔다면서 올해 2월부터 가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PC방 코로나가 터지기 전 월 매출은 3천만원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1000만원대 인건비와 PC 렌털비, 전기세 등을 빼고 나면 수익금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이 되면서 매출은 2천만원대로 줄더니 폐업을 결정한 지난달은 1000만원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PC방을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하면서 영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결정적이었는데 A씨는 PC방은 환기시설 기준이 까다로워 영업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면서 국내에 없는 초밀입자 분사기 2대까지 140만원 들여서 구입해 방역하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업 제한이 이루어졌다면서 답답했습니다. A씨뿐 아니라 PC방 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영업 조치로 인해서 타격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 정리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에 놓여있다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도 볼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놀랍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선거 유시가 밤이 일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만악의 근원이자 뿌리라 할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국민의 주권을 위반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나랑 상관없는 문제니 왜 일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not today, maybe not tomorrow, but someday they will come and get you. 영화의 대사에 보면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다시 찾아와서 당신을 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의사들을 부당하게 강제징용해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부려먹고 또 심지어 북한에까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령이랑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돌팔이 양성대학이라고 불리는 공공의대 출신의 의사한테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을 맡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근원의 악의 뿌리는 바로 선거 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